폐륜 범죄도 이런 폐륜 범죄가 있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대구에서 고교생 형제가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형제는 부모 대신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경찰이 집 앞을 서성이더니 잠시 후 119 구급대가 도착을 합니다. 이 주택에 살던 70대 할머니가 얼굴 등 전신을 수차례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가 된 건데요. 신고자는 90대 남편, 곧 할아버지였는데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손자인 10대 고교생 형제입니다. 평소 할머니에게 욕을 하는 등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것이 살해의 이유였습니다. 지난 30일 0시 10분쯤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고교 3년생 18세 형과 최근 퇴학당한 16세 동생이 자신들을 길러준 할머니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세상에. 집에는 장애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도 있었는데 범행 목격 후에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합니다. 손자가 흉기로 아내를 여러 번 찔렀고 자신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119 구급대와 함께 현장에 급파되는데 현장에 있던 형을 체포하고요.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없던 동생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고 조사 과정에서 형은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심부름을 시켜서 짜증이나 부엌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살해해도 무참히 살해해도 지탄받고 비난받아 마땅한데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자신들을 길러준 할머니 은혜도 모르고 이런 짓을 저질러요? 정말 인면수심의 범죄가 벌어졌는데 이 조부모가 할아버지가 2001년에 신체 장애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도 2007년에 장애 판정을 받은 거예요. 두 분 다 몸이 불편하신데 이 손자들이 2012년에 부모하고 연락이 끊어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게 된 거고 근데 그나마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는 몸이 좀 더 자유롭게 거동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애지중지 손자들을 길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몸이 거동이 좀 더 자유로웠다 하더라도 장애 판정을 받은 분인데 그런 할머니를 잘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며 이 사건이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이 집 옥상에 보니까 77대신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교복을 하얗게 빨아서 빨랫줄에 걸어놓은 그게 아직도 걸려있다고 하는데 그런 할머니한테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세상에. 그러면 이 10대 형제들은 어쩌다 부모님하고 안 살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이 혹시 나왔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정사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추측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경찰 수사에서 차차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알아봤더니 2012년 8월에 일단은 형제가 부모와 연락이 끊긴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와 연락이 끊긴 뒤에 이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와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구청이 가정 형편 어려운 이 집안을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지정을 해서 월 185만 원을 지원했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돈을 받아서 생계를 꾸려가신 거 아니에요. 아이들, 저 손주들 뒷바라지하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런데 옥상에는 그 손주들 학교 보내려고 교복까지 빨아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 교복이 아직도 널려 있는데 그런 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해요? 그것도 자신들한테 잔소리한다는 게 이유였어요. 유인경 평론가님. 게다가 형제가
공모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세상에. 형제가. 그리고 사전 모의를 했다는 것이 증거가 나오기도 하는데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신체 장애를 앓고 있는 90대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몸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가지도 못하게 밀쳤다라는 거죠. 현대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고 이 조손 가정들이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너무 극악무도한 사건이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마지막까지도요. 그 쓰러진 할머니 곁에 지키고자 하는 마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할아버지가 불편하신 몸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도 그 형이라는 이 몹쓸 손주는 그조차 가로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분노가 치미는데요. 주민 얘기와 경찰 얘기 차례대로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한테 이제 막 장소리 많이 하고, 가면 애는 또 이제 할머니 가면은 또 잘라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가면 이제 할머니 뭐 해치우자고 뭐 그런 모의가 있었죠. 카톡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고, 자기들도 다 인정을 하고 이러니까. 뭐 상상도 못할 일을 참, 이 폐륜적인 범죄 이런 게 뭐 있습니까, 그래? 상상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범죄가 나오다 보니까 참, 우리도 참 답답하고 또, 지금 마쳤습니다. 예, 4시나 5시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참 경찰도 이번 사건 답답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민영 교수님. 예, 이들 형제처럼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이 호기심과 충동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제 기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핵가족화가 되면서 맞벌이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집에서 홀로 남겨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게임 중독, 전쟁과 살인을 연출되는 게임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충동적인 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순간에 자기 화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네. 앞으로는 이들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다가 이어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죠. 박성배 변호사님. 이 형제는 20분간 이어진 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반성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장 전담 판사는 이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도기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것도 손주들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할머니도 정말로 안타깝고 기구하지만요. 사랑하는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은 세상에, 그리고 홀로 남겨진 90대의 할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정말로 걱정되고 눈물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세상에.